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또는 먼 친척을 만났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것 바로 호칭인데요. 가족인데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복잡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간의 호칭을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생활 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가족 호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화려하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분장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부에서 함께했던 김필수 교수가 네. 저희 방송 출연 이후에 또 네. 타방송의 아. 진행을 맡게 됐고요. 네. 오늘 이렇게 분장하신 이유가 또 타방송의 어떤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아, 네. 한글날 특집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네. 네. 어디 가시는 건 아니죠, 저희 거. 아, 절대 아닙니다. 네, 저를 밀어내지 않는 이상 저는 네, 꼭 이 코너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뭐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5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하면 많이 찾는 검색어가 그 자동으로 완성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내, 오빠의 아내, 뭐 아가씨의 남편, 자동 검색어 중 일부입니다. 네네. 그만큼 가족 간의 호칭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아내, 오빠의 아내, 네. 사촌 동생의 남편, 네.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먼 사이가 아니고 매일매일 볼 수도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 뭐 촌수는 조금 멀어도 사촌 동생 집안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 사촌 동생이 결혼했다 그러면 사촌 동생의 남편을 불러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럼요. 그런데 예, 예. 굉장히 이거 어떻게 부르죠? 우리 그 어른이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예, 예. 이런 관계들을 아내, 오빠의 아내, 네. 사촌 동생의 남편 네.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내, 친오빠의 아내, 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네네네.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네. 항상 궁금했는데 네. 누나의 남편을 네. 매형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자형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의견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한다. 예를 들면 아내, 오빠의 아내를 예. 이렇게 불러야 한다. 예. 이것도 있고요. 실제로 부르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 애청자들께서 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예, 예. 누나의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누나의 남편. 네, 누나의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혼란스럽죠.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불러야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세계관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예. 관련해서 2004년에 어떤 그 글을 보면 동아일보에 실렸던 예. 이성주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그 기사를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2004년에도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누나의 남편이면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학년도 또 좀 위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때는 출가 외인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하면 그러면 그 집안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친척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부를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 여성의 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동생이든 오빠든 똑같이 불렀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도 자형, 매형 이렇게 불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누나가 아니라 여동생의 남편도 매제 이렇게 불렀죠. 매제. 그러니까 매제라고 다 불렀는데 그 매제가 매형이 되고 자형이 되기도 하고 예. 매형이 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형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예, 예.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한데. 누나의 남편은 예. 요약하면 그냥 매형 이 정도로 불러도
혹은 매형. 자형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 예. 매형이나 자형이랑 상관은 없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자매 할 때 자는 위쪽이고 예. 매는 아래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자형이 맞는 건데 예. 매제라고 다 불렀었기 때문에 예. 매제 그러면 약간 손아래 사람 부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매형을 붙여준 거죠. 아. 그러다가 예. 매는 아랫사람인데 라는 의식이 생기니까 예. 자형 이렇게 바꿔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야기 듣는데도 좀 복잡한 네, 복잡하죠. 이유가 이 정말 그 친척 간에 호칭 부르는 게 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9975번님께서는 처형수, 네. 1425번님은 아주머니, 네. 7833번님은 심해부, 네.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정답으로 얘기하면 아내 오빠의 아내는 지칭이 있고 호칭이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내 앞에서 부를 때가 있고 이 사람은 누구야라고 지칭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이르는 말이 있고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이 가리키는 말은 처남댁이에요. 예. 그런데 내 앞에서 부를 때는 처남댁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아주머니, 아주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호칭이죠. 예. 대체로 보면 그냥 아주머니, 아주머님이 굉장히 일반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촌 동생의 남편은 사실 동생의 남편하고 똑같이 부르면 돼요. 예. 사촌이든 육촌이든 학렬이 같기 때문에 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부르면 되니까 예. 동생의 남편은 동생의 남편은 내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다르죠. 예. 내가 여자면 동생의 남편은 제부가 되는 것이고 예. 제부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사람은 누구 서방 성을 붙여가지고 누구 서방 혹은 제부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남성인 경우 내가 남성인데 동생의 남편이 있다 그러면 매부가 되는 거고 지칭이 그다음에 이제 부를 때는 무슨 서방 혹은 매제 이렇게 예. 부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복잡해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제 머릿속에 회로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 이 가족 호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호칭 문제 때문에 한국어에서 너무너무 골머리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예. 지난번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옥스퍼드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영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정말 너희는 예를 들어서 삼촌 그러면 혹은 고모 그러면 어떤 관계가 딱 떠오르냐.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복잡하겠죠. 거죠. 예. 네. 지금 우리들도 복잡한데 네. 외국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가 왜 유지를 해야 됐죠? 이제는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면 예.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불러야 한다라는 게 너무 강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를 모르면 혹은 부르기가 불편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을 할 때 불러야 되잖아요, 상대를. 그런데 그 부르기에서 호칭이 필요한데 예. 그거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부르기가 불편하거나 예. 이러면 그 사람과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안 부르게 돼요. 안 부르게 되죠. 예. 그러면 안 부르게 되면 말 안 말을 하게 안 하게 되고 예. 말을 안 하게 되면 관계가 소원해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2707번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와이프는 88년생, 네. 저는 빠른 84년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와이프 오빠는 네. 84년생인데 네. 와이프의 윗사람이라고 네.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라는데 그게 네. 맞나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처남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해서요. 네. 현재는 제가 형님 하면서 존댓말 쓰고 와이프의 오빠는 매제라고 하면서 저한테 반말합니다. 네. 정확한 걸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배우자 형제의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서로 부르기 어려워서 호칭을 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형제에게 배우자에 대한 호칭은 사실 나이 관계없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다 세계관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을 하기 때문에 서열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그 서열 문화가 강했고 그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 나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위가 촌수. 그렇죠. 그거보다 더 위가 뭐냐면 사실은 옛날에는 부르는 말이 양반이냐 상놈이냐에 따라서 예. 말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신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세계관이 출가회인 세계관, 그다음에 남존여비 세계관을 예. 바탕으로 해서 옛날 가족 호칭들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가족들하고 사실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말이 거의 없는 거죠. 예. 있다고 해도 아주 제한된 관계에서만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출가 외인 남존여비가 강하니까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호칭이 그렇죠.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하고 그분이 동갑이고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아니죠. 동생인데 예. 나랑 나이가 같다. 예. 그럼 나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요즘이니까 벌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가족이 관계잖아요. 예. 관계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부르는 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해서 서로를 부르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말을 안 하게 되죠. 예. 그런 거보다는 서로 터놓고 어떻게 부르면 서로 좋을까? 뭐 이름에다가 뭐 님을 붙일까, 씨를 붙일까, 혹은 그냥 이름을 부를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처형이라고 할까, 뭐 처제라고 할까, 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예.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결혼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나를 부르던 말이 이름을 막 불러주다가 예. 결혼을 갑자기 하니까 며느라 이렇게 부른다. 예. 갑자기 낯설어졌다.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계속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며느리를 이렇게 존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 수도 느껴진다라고 있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서로 마음이 서로 달라서 동상이몽이 되다 보면 예. 문제는 서로 이상한 관계가 되고 예. 어색한 관계가 되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불만,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지 말고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예.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니? 아니면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니? 예. 네가 듣고 싶은 관계로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네. 정답을 찾아가는 것. 네. 지금 4203번님께서는 네. 저도 형진 씨처럼 회로가 끊겼어요. 복잡해요 네. 하셨는데. 회로 안 끊겨도 됩니다. 이제 예. 복잡한 거 하지 말아요. 그냥 네. 또 가족 간의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 저보다 와이프가 어리고 네. 와이프의 오빠가 저보다 어려요. 네. 그러면 어른들은 네. 촌수를 좀 따지잖아요. 위아래 네, 따지기 네, 때문에 네. 형님으로 부르는 네.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 제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누구냐는 거죠. 어른은 이제 뭐 그렇죠. 배우자의 예, 가족의 부모님. 어른들은 예. 또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형진 씨의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할 거고 예. 배우자의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도대체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거냐. 예. 이게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는 평등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예. 예. 출가외인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가나 친가나 이런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후세를 잘 교육했기 때문이에요. 예. 평등과 인권에 대해서 많이 교육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 평등과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해서 잘 성장한 만큼 그 세계관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그런 바뀌는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립국어원을 내서 제안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1992년에 표준화법 해설이라는 예. 제목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이렇게 부르면 틀린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2011년에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또 제안을 합니다. 예. 가족 간의 호칭 이럴 때는 이렇게 불러라.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세계관이 막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불러야지? 이런 목소리들이 막 생기니까 작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이런 제목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예. 제목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러게요. 처음에는 표준화법 해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한다. 이런 태도였다면 표준 언어 예절이니까
지키는 것이 좋아라는 제안처럼 들리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야만 한다라는 입장들을 바뀌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긴 한데 네. 결혼한 여성은 네. 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네. 시부모에게 부르고 남성은 장인, 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즘에는 장인, 어른, 장모님 대신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생각해보면 결혼하면 네. 모두 가족인데 네. 뭐 시작 전부터가 호칭이 달라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세계관이 반영된 표현이다. 그래서 예.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예. 잘 그 호칭을 보면요. 굉장히 비대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별적으로 굉장히 비대칭이죠. 예. 한쪽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부르듯이 해요. 예. 그런데 한쪽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옛날 예법에 맞는 거죠. 예. 그럼 장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 많은 남자를 그냥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장모는 어르신 어머니라는 예.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당신의 당신의 자식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게 하고 예. 한쪽은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 선긋기를 하는 그렇게 그렇군요. 호칭을 사실 만들어서 예. 그 세계관을 공고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 세계관은 우리는 더 이상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려지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 맞은 아들인데 예. 왜 저 아들이 나를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을 그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알았네요, 저도. 그런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예.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서 나는 당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 부모님은 나를 며느라 새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긋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네. 그렇네요. 그렇게 서운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애청자분들의 의견 한번 좀 이쯤에서 받아볼게요. 네네. 나는 아내에게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아니다. 난 장인, 장모라고 부른다. 자신의 나이와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난 40대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또 더 네. 좀 들어가면 네. 저는 지금 이 표현도 네.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 도련님, 네. 서방님 네. 이런 아가씨. 아가씨 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동생들을 높여 부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예. 여기서도 또 성 비대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은 결혼을 해서 남성의 동생들을 여성일 경우에는 아가씨, 예. 여자 동생이면 아가씨, 아가씨. 그다음에 이제 남자 동생이면 도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 서방님 이렇게 부른단 그것도 말이에요. 참 비대칭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남자는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의 동생들을 어떻게 부르죠? 배우자의 여성이면 동생들. 처제, 예. 남성이면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부르죠? 매제. 아니죠. 매부. 내가 아니죠. 그거는 그쪽에서 부르는 거고 이게 안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지금 회로가 뭐라고 지금 부르죠? 문자도 보고 있고. 네. 처남이라고 부르죠. 처남 처제. 예, 첫째. 처남 처제. 그러니까 동생들은 처남 처제라고 부르잖아요. 예. 괜찮아요, 형진 씨. 몰라도요. 그냥 또 다시 다른 관계로 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여기서 비대칭이 생겨요. 한쪽은 아가씨 도련님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처남 처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은 존댓말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와요. 높임법을 다르게 가져오는 말이에요. 예. 아가씨 그러면 뭐뭐 하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써야 되고 예. 존댓말 써야 되죠. 예. 그런데 처제 그러면 뭐뭐 해.
반말을 쓰죠. 이렇게 호칭이 어떤 종류의 말 대접을 가져오느냐가 예.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련님 아가씨라고 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내 동생들은 처남 처제라고 불리면서 반말을 듣고 예. 왜 내 배우자의 동생들은 내가 존댓말을 써줘야 할까? 뭔가 그렇죠. 이상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여성들이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예.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예. 왜 이렇게 결혼을 하면 불평등해지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271번님께서는 어렵다. 오늘 방송은 노트 필기가 좀 필수라고. 아니에요. 몰라도 된다.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은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9570번님 36세 남자입니다. 네. 아내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호칭을 쓰고 네. 저희 부모님과 말할 때는 장인, 어른, 장모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9144번님 저희 아버지는 50대시고 아버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셨고 네. 둘하나사이번님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전 네. 장인 어른을 아버님, 장모님을 어머님이라 불러요라고 하셨고요. 네. 1804번님 40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핸드폰엔 장인, 어르신, 장모님 이렇게 저장돼 있다. 네. 9413번님 31세 남성이고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7833번님 40대 후반이고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요라고 하셨네요. 네. 예. 아니 이제 좀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호칭이 어렵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부르기가 어려워지고 부르기 네. 어려워지면 대화하기 싫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예. 부르는 말도 당연히 변해야죠. 옛날엔 없던 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부르는 말도 옛날에는 관계가 단순했기 때문에 가족 호칭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예. 더 이상 가족이 핵가족으로 됐기 때문에 가족 호칭의 대부분은 안 쓰이는 말이에요. 반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면 호칭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가족 호칭은 왜 그렇게 핵가족 안에서 복잡하게 굴어야 할까 우리가 예. 이런 생각들을 잘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리고 싶은 불렀으면 좋겠는 예. 이 호칭들을 가족 간에 잘 이야기해서 귀결해 보는 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부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